CEO 리포트 2020년 10월 3주차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웰스기업연구소 정을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세 가지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일단 중소기업 경기 동향, 이제 소매는 완전 판매를 회복했다. 그런데 이 판매를 회복한 이 분야가 여태까지 없었던 분야라서 그 분야 중점 체크해 보고요. 두 번째입니다. 위기의 중소기업, 코로나19로 인해서 중소기업이 상당히 어려움에도 불구한 어려운데 문제는 근로자 1인당 임금이 상승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특히 이 일용직 부분에 대한 급여가 상승을 해서 아무래도 건설업종 같은 경우 큰 타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소식입니다. 국세 통계를 기본으로 해서 2019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증여를 했는지, 그리고 기왕에 증여를 하실 거라면 어떤 것들을 증여하시면 좋을지 우리 세 가지 것들을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중소기업 경기 동향, 소매 판매액 회복했습니다. 2020년 7월 기준 통계청 발표 자료를 보시게 되면 비대면 온라인 판매 등으로 인해서 소매 판매액이 소폭 증가했습니다. 전년 동월비 보시게 되면요,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4.1% 감소를 했고요. 면세점은 아무래도 타격이 크죠. 37.9%나 감소했습니다. 일반 소매점 같은 경우는 8.4% 감소했고요. 근데 오히려 편의점 같은 경우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간편 취식을 하는 경우가 늘다 보니까, 식당을 잘 못 가고 간편 취식을 하는 경우가 늘다 보니까 편의점 같은 경우 전년 동월비 4.7%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엄청나게 증가한 곳이죠. 무점포 소매. 그러니까 무점포 소매는 이제 비대면을 말하는 거고요. 뭐 통신 판매라든가 인터넷 판매, 그리고 모바일 판매 등을 포함을 합니다. 무려 22.8%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 온라인 쇼핑 쪽을 보시게 되면요, 온라인 쇼핑이 15.8% 증가했는데, 특히 이 중에 인터넷 비중은 5.8, 그러니까 모바일 비중이 21.2%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제 통신 판매 업종, 무점포 창업을 해서 이제 하시는 소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고, 기존의 일반 소매들도 이제 무점포 창업을 통해서 그 네이버라든가 네이버 스토어라든가 아니면 11번가 G마켓 이런 곳들을 진출을 해서 이제 온라인으로, 특히 모바일 위주로 영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만약에 통신 판매업 등록이나 전자상거래 이쪽을 고민하신 대표님이라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이 모바일 쪽이 훨씬 더 이 구매가 잘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온 국민이 이제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는 주된 통로가 이제 모바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모바일로 물건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검색을 하시거나 상품의 정보를 알아볼 때 가장 먼저, 그러니까 가장 많이 체크하는 곳이 이제 블로그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럴 마케팅이라든가 아니면 온라인상으로, 모바일상으로 우리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이 블로그에 상세 후기들을 많이 남겨놓으신 게 아무래도 좀 유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통신 판매업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소매점 판매액이 회복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두 번째입니다. 자, 코로나19로 인해서 중소기업 같은 경우 되게 힘듭니다. 아무래도 매출이 줄고, 그 다음에 이제 경비는 계속해서 쓸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여기에 한 가지 더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2000년 8월 중소기업 취업자는 감소했습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많이 감소한 걸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되는 경우가 많이 이제 생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무래도 그 직접적인 원인이 인건비 때문인 것 같습니다. 상용 근로자의 인건비는 전년 동월비 0.7% 정도 상승한 데 반해서 일용직 근로자의 인건비는 무려 7.5%포인트 상승을 해서 아무래도 좀 그 비정규직을 쓰거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직원을 더 이상 고용하지 못하고 이제 사업주 본인이 직접 노동을 투여해야 되는 일들이 이제 빈번해지고 있다는 거고요. 이런 반면에 너무나 재밌게도 2020년 6월 창업기업은 전년 동월비 30.1%포인트 증가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 창업도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신규 창업이 무려 전년 동월비 개수로 치면 29,740개가 증가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좀 주목할 만한 사실은 제조, 건설, 서비스업 고루 다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 두드러지게 이제 증가한 곳이 서비스업인데, 서비스 업종 중에서는 아무래도 부동산이 이제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부동산 그 규제와 이런 것들에 맞물려서 아마 부동산 서비스업 이런 쪽이 아마 증가를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 쪽도 이제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 인터넷 그로 하는 이런 이제 비대면 언택트한 교육들이 이제 생기다 보니까 뭐 줌이나 이런 화상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활용한 교육 업체도 증가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문과학 기술에서 이제 뭐 경영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쪽에 서비스 업종도 증가를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래도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지표들이 좀 보이고 있어서 이 코로나19로 인한 장기간 경기 침체, 우리 어떤 업을 해야 될지 우리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다시 한번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고요. 자, 2019년 이제 증여를 대한민국 분들이 얼마나 하셨는지 봤더니 불과 4년 전입니다. 4년 전에 이제 2015년만 하더라도 한 해에 증여를 한 건수가 9만 8천 건 정도였어요. 근데 2016년에 10만 건을 돌파를 하더니 2019년은 이제 15만 건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여가 2015년보다 거의 2배 좀 안 되게 증가한 이유. 그러니까 무려 한 1.5배 정도가 증가를 했거든요. 그 이유를 보게 되면 아무래도 부동산 가격 상승, 그 다음에 다주택 보유에 대한 부담 등이 아무래도 있을 수 있고요. 게다가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요즘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특히 이제 어느 정도 업력이 안정되시고 매출이 안정적인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아무래도 주식을 이제 자녀분들에게 사전에 증여를 해서 2016년 이후에 초과 배당에 대한 증여세 과세 부분이 마련이 됐거든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초과 배당을 하면서 웬만한 중소기업들은 이제 주식을 분산하기 시작했던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많이 증여를 했느냐 이걸 봤더니 너무 재미난 결과가 나왔습니다. 직계 좀비속,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직계 라인 있죠? 뭐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이 라인 같은 경우는 57%. 그 다음에 기타 친족이 20%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타 친족은 형제, 자매, 사촌 이내의 기타 친족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증여재산 공제가 전혀 없는 완전 타인에게 증여한 것도 21%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자녀에게 증여하는 건 일반적이지만 타인에게 증여하는 건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타 친족에게 증여하는 것보단 오히려 기타 그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그러니까 가족이 아닌 자에게 증여하는 경우가 두 번째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우자 증여 공제 한도가 제일 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제일 큰 배우자 증여 공제 한도를 활용해서 증여하신 분들은 2%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야, 자녀분들에게 이렇게 많이 증여하고 있구나. 그러면 기왕에 증여를 해주실 거라면 어떤 걸 줄 수 있을까? 우리 중소기업 대표님들은 아주 강력한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 무기는 바로 주식입니다. 계속해서 주식은 배당의 선물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식을 한번 증여해 놓으시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계속 증여해 주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이 말은 대표님께서 열심히 기업을 경영해서 남긴 이익 중에 일부가 자녀한테 그대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물론 증여세를 내지 않고요. 물론 내년부터 초과 배당 이익의 증여에 대해서 증여세와 배당 속세를 두 개 다 과세하겠다는 과세당국의 입장이지만 중요한 건 균등배당을 하더라도 그래도 배당금의 일부는 자녀에게 간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증여세를 내지 않고요. 그래서 기왕에 주식을 주신다면 두 가지의 절세 효과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일단 상속세 및 증여세는 절세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대표님의 종합소득세율도 절세가 된다는 거죠. 대표님께서 주식을 다 갖고 있어서 혼자 배당을 받으시는 것보다 그 자녀와 여러 주주에게 분산을 하게 되면 이로 인한 소득세 절세 효과도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는 아무래도 세무조사나 이런 자금 흐름들을 AI가 선정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작은 것 하나도 은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그냥 에이 뭐 어느 정도 뭐 뒤로 줄 수 있어 이런 게 이제 통하지 않는 시대가 왔고요. 더 끔찍한 건 지금 집값이 대한민국 집값이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거래된 중위 아파트 값의 그러니까 아파트 값의 중위 가격을 보게 되면 8억을 지금 호가했고 있고 넘어가고 있고, 제가 얼마 전 들은 소스에 의하면 세종시 신규 주상복합 아파트 39평짜리가 16억을 찍었다라는 이런 진짜 엄청난 소식을 들어봤을 때 과연 우리 자녀가 나중에 집을 살 수 있을까?
이것도 상당히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거죠. 그 다음에 더더군다나 요즘엔 그 3억 이상, 그 조정지역 같은 경우 3억 이상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을 하고, 이 자금조달 계획서를 거의 전수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편법 증여로 인한 부동산 취득은 어렵다. 그래서 한 번에 많은 취득자금을 물려주시기 어렵다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자금 출처를 만들 수 있는 출처원들을 확보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 주식을 증여하시면 거의 그냥 해결이 된다는 거죠. 게다가 아직은 세법이 통과되지 않았습니다만 올해는 초과배당 이익 절세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올해 주식을 증여하시고 초과배당하시면 일단 첫 번째 절세 포인트 가시는 거고요. 만약에 세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2021년부터 적용되는 개인유사법인의 간주배당, 이거 생각하시면 강제적으로 이제 이익의 50% 정도는 배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배당이 되니까 그 중에 일부가 우리 자녀라면, 야, 너무 좋죠. 계속 강제적으로 배당이 되니까 정기적으로 물론 세금 부담은 좀 있겠으나 자금 출처는 확보가 되는 아주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세법 개정안을 보게 되면 당장 안 좋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개인유사법인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리고 주주가 자녀분들에게 이미 사전에 증여가 되신 분들이고 어느 정도 주식 비율이 된다고 한다면 굳이 이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단기간으로 세금을 많이 내는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아이의 합법적인 자금 출처를 만들고 차후에 아이의 재산 형성 과정에서 이 재산 제세에 대한 세무조상들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아주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정당한 방법으로 자녀가 자금 출처를 가지고 주택을 구입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날이 치솟는 집값, 이걸로 인해서 사실은 우리 아이가 스타트할 때 집을 갖고 시작하느냐 갖지 못하고 시작하느냐, 이건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 문제의 답은 지금 대표님 기업의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겁니다. 자, 7월 1일자로 증여하시게 되면 이달 말까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초과배당이나 이런 중간배당을 활용해서 초과배당 등을 위해서 자녀에게 자금 출처를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전 과정의 프로세스는 전문가와 상담을 반드시 진행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비상장 주식가치 평가부터 그 다음에 정관에 있는 내용 정보까지 전문가에게 꼭 상담을 받고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웰스기업연구소에서는 2020년 남은 10월, 11월, 12월 이 중소기업 대표님들의 이런 가업 승계라든가 상속세, 증여세, 절세, 그 소득세 절세를 위해서 주식을 증여하고 배당을 하는 것 저희가 앞서서 지원해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담당 컨설턴트를 통해서 상담을 신청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20년 얼마 넘지 않았습니다. 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의 평생의 자금 출처가 얼마큼 확보될 수 있을지 결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남은 계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쪼록 건강 유의하시고요. 그리고 코로나19로 경색된 우리의 경제도 활짝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웰스기업연구소는 9988 대한민국의 중소기업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안녕!